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KC를 적용한 배선 설계 OT를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KC 첫 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KC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접지 시스템에 따른 감전보호 대책과 배선 설계 부분이고요. 추가된 사항은 필의 시스템인데요. 감전보호 대책과 필의 시스템은 문제로 출제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3월 말쯤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KC 해설서에 나와 있는 배선 설계 파트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배선 설계 파트는 기존 저희 실기규제 4장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규정이 변경되어 삭제되는 문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은 전동기 전격 전류의 1.1배 또는 1.25배의 여유계수를 적용하여 허용 전류 I0를 산출하는 문제죠. 자, 이 규정은 2021년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허용 전류 문제는 문제 8번까지고요. 그리고 문제 9번부터 11번까지는 여기에 있는 분기 차단기에 대한 시설 규정인데요. 이 부분도 변경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편집된 실기교재에는 이 규정에 대한 예상 문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 그 정도에 제가 게시판에 이에 대한 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12번부터는 전압 강화에 의한 선도체의 단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KC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압 강화에 관련된 문제는 문제 17번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 18번은 간선의 허용 전압 강화율을 통하여 선도체의 단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허용 전압 강화율을 통해 단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여기에 있는 허용 전압 강화율 표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변경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9번부터 24번까지는 KC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비 불평형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내성 규정에 나와 있고 기존 판단 기준이나 KC에서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전기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설비 불평률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문제 모두를 시험에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4-4절의 차단기 분기 회로수의 결정과 자, 우선 39번은 삭제하고요. 그리고 4-5절의 전선관 및 덕트 공사는 KC에서도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체크한 39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변경된 사항은 4-6절의 테이블 스펙이죠. 먼저 문제 57번은 전선의 굵기와 가닥수를 통하여 전선 간의 굵기를 선정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표는 내성 규정에서 가지고 왔는데 KC 해설서나 KC를 적용한 배선 설계 교재를 보더라도 이 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실기 교재에도
이 문제를 그대로 넣었는데, 자,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변경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변경된 문제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8번인데요. 여기 문제는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전선의 단면적을 이용하여 전선 간의 굵기를 선정하는 문제인데요. 기존 내선 규정에서는 한 전선 간에, 자, 여기 표 3번입니다. 한 전선 간에 동일 굵기의 전선을 입선할 때에는 전선간 내 단면적의 48%를, 그리고 다른 굵기의 전선을 입선할 경우에는 32%까지 입선이 가능했지만, 이번 KEC에서는 여기에 있는 48%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무조건 전선간 내 단면적의 32%까지만 입선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 1번을 보게 되면 내선 규정에서는 전선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전선의 직경과, 여기는 직경과 그리고 단면적에 대한 정보를 모두 주고 있지만, KC에서는 전선의 절연물을 포함한 여기에 있는 직경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표 1번을 그대로 주어질지, 아니면 KC표가 나와 있는 전선의 직경들을 이용해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해서 풀이하는 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자, 문제 60번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61번부터 아마 65번까지 거예요. 65번까지는 선로 길이와 부하 전류를 이용해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는 표 2번. 자, 이 표 2번도 내선 규정에는 있지만 KC에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표는 KC 변경 후에도 계속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KC에서도 허용 전압 강화율을 이용하여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자, 표 2번도 허용 전압 강화율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KC에서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6번부터 74번까지는 전선의 단면적과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KC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모두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관련된 KC 문제는 개정된 실기 유제를 이용하여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4-7절에 옥내 배선 공사와 그리고 4-8절에 도기호 및 전기도면 해석 부분은 변경된 부분이 없으니 여기 있는 교재 그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KC로 인하여 삭제되는 문제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진행할 KC 문제가 자, 이번 시험부터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2006년쯤이었을 거예요. 자, 이때 전선의 규격이 전선의 직경에서 단면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다시 말해 전선에 대한 단위가
그 전선 규격에 대하니까 밀리미터에서 밀리미터 제곱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테이블 스펙이 모두 변경이 됐었죠. 자, 근데 이와 관련된 테이블 스펙 문제들이 2010년 이후에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규정이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4년간 출제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테이블 스펙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이런 사항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KC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다른 기본 문제부터 공부하시고 여유가 될 때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사항이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면 시험 처음부터 내용이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적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들은 3월 말쯤 몇 개 추려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